1번 리딩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랑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본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봐볼게요. 우리 일반 분들의 상대방은 아무래도 여러분과의 문제점 이외에도 본인 자신만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만날 당시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랑 좀 연관이 깊은 듯해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든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연애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와닿았다고 하고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했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지는 못했대요. 이기적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자신을 좀 기다려주고 그냥 친구같이 편안하게 대해주기를 바랬고, 본인의 문제를 여러분이랑 의논하려고 하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본인이 겪고 있던 그 문제가 좀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수가 있고, 좀 최악의 상황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만큼 차곡차곡 천천히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도박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손을 댔다던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거나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던가 했던 일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좀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일에 해당되고 죽음과도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겠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문제점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제일 먼저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또는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을 챙겨주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변명만 늘어놓기 바빴고 이기적이게도 좀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컸대요. 그냥 궤변만 늘어놓고 상황을 회피하기 바빴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좀 거짓말을 되게 잘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말로써 여러분을 컨트롤하려고 했다거나 그게 애정어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고 연애하기에 본인이 편하게끔 만들려는 수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많이 져주지 못했던 거, 자존심 내세웠던 거, 애정 표현을 많이 못해줬던 게 그게 너무 한이래요. 이분이 사실 자존심이 되게 세서 본인이 힘들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조차도 많은 걸 알리기 싫어했다고 하고, 뭔가 돈이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고 여러분이 본인을 떠날까봐 그것도 많이 불안했대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을 신경 써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먼저 애정 표현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나 자신이 먼저 표현하고 구해야 할 생각을 못했던 게 지금에 와서는 너무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게 힘들어도 여러분이랑 함께하고 서로에 대한 걸 모두 오픈하고 같이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거에 대한 후회가 크고요. 펜타클 여왕 카드가 나온 만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돈을 많이 모아놨었다라면 어땠을까? 내 현실적인 상황이 좋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읽혀지고요. 결국에는 좀 자기 자신을 많이 질책하고 자책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으로서는 솔직히 좀 많이 서운했을 법한 게, 이 사람이 연애적으로는 돈을 크게 안 쓰는데 자꾸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돈은 크게 쓰고는 했대요. 인생 한 방이지 하는 한탕주의자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무모함도 너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뒷수습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사고를 쳤다고 보이고요. 결국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본인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버리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덤볐던 본인이랑 만나준 여러분한테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근데 둘 사이에 문제가 다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너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고 다시 내가 너의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내가 너무 우울해져 있고 힘들다 보니까 자신감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너랑 다시 만날 자신도 없는 상태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직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만나고 싶고 보고는 싶은데 너의 그 선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널 또 힘들게 할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내가 잘못한 대가를 크게 받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고 너무 자기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대요.
그래서인지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지.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할 자신이 너무 없어서 그 진심을 전하러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조차도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일은 멈췄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본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인들이 상대한테 과하게 비판적이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과거에도 충분히 잘했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사람한테 자신감이 좀 생기도록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리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랑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상대는 여러분이랑 만날 당시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보이고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랑 관계가 악화되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람은 좀 경솔한 부분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남의 말을 듣고 여러분한테 경솔한 언행을 보였다거나 마음이 허해서 다른 사람한테 눈이 돌아갔다거나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서는 뻔히 안 될 게 보이는 일에 매달려서 어떠한 시작을 하려고 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하지 말라는데 어디서 사업하라는 소리만 듣고 와서 무작정 사업을 하려고 했다거나 다른 이성이랑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그 이성한테 빠졌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다고 보여지고요. 상대는 여러분이랑 본인 사이에서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고 내가 너무 경솔했다. 너의 말을 들었어야 했고 너의 말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딴 거에 빠져 있어서 너의 말을 다 무시하고 너의 기분을 존중하지 못했었던 게 내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날 당시에는 여러분한테 매력을 크게 느꼈고 주도권도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놈의 현실성이 없는 거에 매달리면서 이 관계가 많이 악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게 다른 이성 문제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걸로 보이는데 많이 안 좋았다면 우울증까지도 겪고 있었을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의 병 때문에 여러분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던 적도 많았나 봐요. 우리 2번 분들이랑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을 좀 등한시했던 게 아직도 아쉽기도 하고 본인의 상황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을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게 미안하대요. 그리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했고 우울해했던 것도 되게 많이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게 우선순위였는데 여러분이 본인 옆에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왜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것도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 사람은 되게 좀 편안했나 봐요. 익숙하다 보니까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만나면서 바람을 폈을 수도 있고 꼭 바람이 아니더라도 이성 문제로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게 계속 좀 다른 사람이 자꾸 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카드들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본인을 전부 다 오픈하지는 않았을 거고 비밀로 감추고 있었던 게 있어 보여요. 워낙에 외로움이 큰 사람이라서 여러분만으로는 그 외로움을 채우긴 힘들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이성한테 자꾸만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고민을 했었다고 하고 그 고민이 오래가지는 않았을 거래요. 두 사람 중에 결국엔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고 결국에 여러분한테는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과거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혼한 일이 있었다거나 돌아온 싱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성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제3자가 여러분 사이에 껴서 이 관계를 악화시켰을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편한 여러분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은 좀 무시를 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제3의 다른 문제적 상황, 제3의 다른 인물의 개입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때 여러분이랑 1대1로 왜 풀지 못했을까? 그게 가장 아쉽고 미안하고 여러분한테 소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더 믿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했던 게 자꾸 마음에 걸린대요.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숨기는 게 없었어야 했고 배려를 해줬어야 했는데 또 본인의 감정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우울함을 겪었어야 했던 게 되게 미안한 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진심만 딱 알아가시고 더 이상 관계 발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본인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어느 정도 바람기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본인이 좋아할 땐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상대한테 잘 맞춰주는데 마음이 식으면 언제든 다른 이성한테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 아쉬움에 다른 마음이 같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과의 잠자리가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는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한 달에서 2달 내로 연락이 올 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연락이 불순한 의도에서의 연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쿨한 마음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언으로 나온 카드에서도 지금은 어떠한 행동도 선택도 할 때가 아니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무엇이든 간에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려하고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한테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 거기 때문에 카드에서도 여러분한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 보이는 만큼 여러분도 좀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디 더 마음 아픈 길을 스스로 걷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랑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대는 여러분이랑 좀 애매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거나 권태기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상대랑 만나오면서 답답하셨던 적이 많을 걸로 보이는 게, 이 사람은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관계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뭐 예를 든다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하면서 막상 사귀는 거는 꺼려 있거나, 연애를 했던 분들이라면 연애는 하는데 상대가 여러분한테 애정 표현을 크게 하지도 않고 뭐 스킨십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크게 안 줬을 수가 있고요. 썸을 탔던, 연애를 했던, 싸우는 일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싸우고 끝내더라도 뒤끝이 있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면 그냥 좀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었대요. 그 사람은 이 관계가 좀 이도 저도 아니란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여러분이 상대를 좀 구속했다면 그런 구속조차도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동거를 하셨던 분이나 이혼이나 별거를 하신 분이라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무작정 그냥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 거고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멀리 보고 계획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여러분과의 사이에서도 어떨 때는 되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고 집착을 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돈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너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의존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기가 힘드셨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했을 경우에도 헤어지자고 해놓고 헤어진 사람처럼 행동을 안 했을 수가 있고, 뭐 어쩌라는 건지 지 멋대로 굴기도 했을 거고, 나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다가도 또 막상 헤어지는 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돈에 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바란다거나 목표하는 학교에 붙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을 수가 있고, 본인이 좋을 때는 큰 돈도 잘 쓰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구두쇠로 변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스킨십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본인의 성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서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것 같다는 거. 본인의 권태감으로 인해서 여러분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냈을 수가 있고, 만나면서 서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사랑을 한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걸 아쉬워하고 있대요. 본인도 사실 여러분이랑 만나면서 그 당시에는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도 했고, 내가 생각한 연애는 이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도 했어서 관계 진전에 대한 마음도 의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다른 이성한테 눈을 돌리기도 했었을 건데, 전 연인한테 눈을 돌렸을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이성한테 관심을 주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게 들키지 않았다면 모를까, 들켰다면 여러분이 크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했을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만날 때 그냥 뭔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느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와서 그 사실을 크게 깨달았다고 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크게 잘못해서 헤어진 경우라면 여러분한테 쏟아부었던 애정과 시간, 그리고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여러분한테 미안한 점도 많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여러분이랑 헤어질 당시나 아니면 만날 당시에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심하면 데이트 폭력까지도 저질렀을 수가 있어요. 약간 히스테릭하기도 하고 다혈질이 있는 편이라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미친 듯이 화를 내기도 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옆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부순다거나 손찌검을 했을 수가 있고요. 말을 돌려하는 법도 몰라서 말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의 감정만을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막대하고 화를 냈던 것들이 많이 미안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도,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선 것도 많이 미안하대요. 지금 여러분은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상대한테 본인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상대는 여러분의 속을 모르겠어서 답답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나도 너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면서 막상 너를 놓을 자신이 없다. 우리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너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들고,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둘이어서 행복했을 때도 있었고 둘이어서 힘들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멀리 와버렸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인연이면 어떻게든 다시 만나지 않을까. 그건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인 거고, 솔직히 지금은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한 90%. 나머지 10%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서로한테 상처 줬던 그 행동들을 조심하며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솔직히 그걸 기대하면서도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어.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대요. 마음 같아서는 제외지만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시 만나면 위기를 기회로 서로한테 다시는 상처 주지 않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만나면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을 것 같아서 망설임이 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머리로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이 고민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점에서부터 2달째나 3달째 때 연락을 취해 올 거라고 하고, 진심을 제대로 전하는 연락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마음이 좀 홀가분해진 다음에야 연락을 취해 올 거라고 합니다. 본인 마음을 제대로 정해서 올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카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여러분한테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낫다고 하고 반복된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고 있는데요. 좋아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는 있다고 해요.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셨다면 역시나 이번 이별이 마지막은 아닐 거고 기회는 한 번이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이고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음의 경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만나실 거라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이 사람의 헷갈리는 마음을 딱 잡아줘야겠고요. 이 사람이랑 만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불행했다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른 사람을 얼른 찾아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리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랑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처음에는 진짜 많이 사랑을 했다고 해요. 정말 갑작스럽게 확 불타올랐던 사랑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의 매력에 확 스며들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서로한테 매력을 느낀 지 얼마 안 돼서 진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갔을 거고, 모든 일이 이 사람이랑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대요. 어쩌면 사귀기 전에 이미 성관계를 다 맺은 후에 교제를 시작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적인 의도로 만났다가 관계가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관계를 맺은 뒤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을 수 있고, 불륜이라든지 바람 상대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별해서 상대나 여러분이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헤어지셨을 가능성도 읽혀집니다. 그만큼 상대방 또는 여러분은 이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가 있고요. 상대는 여러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로 성관계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이 사람이랑 여러분은 만남도 빨랐지만 헤어짐도 갑작스러웠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만나면서 혹은 헤어지던 당시에 둘 사이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던 게 아니라 그냥 대화 자체를 회피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많이 답답하셨을 거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상대가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지 신경 쓰지도 않고
본인 마음 편하자고 회피를 해버리는 상대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도 보입니다.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무작정 대화를 피하고 혼자서만 고민을 하려고 했다고 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소통을 거부하는 걸로 본인을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이 진짜 너무너무 센 사람이었다고 보이는데 자존심이 센 만큼 고집이 어마어마해서 헤어져도 본인이 먼저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 사람은 지 말이 다 맞는 사람이라서 만나는 동안에도 그냥 말이 아예 안 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독재자 같은 행동에 우라통이 터지기도 했을 텐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이 사람은 끝까지 본인의 의견만을 내세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상대는 본인이 여러분한테 그래도 되게 잘해줬고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는 데다가 자신감도 넘치고 추진력도 좋고 과감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기 자신이 맞다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그 성향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타났을 수 있고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사람이라서 언행이 좀 거칠고 경솔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본인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목표라든지 기분, 감정,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무시했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감을 많이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기도 있고 성욕도 강하고 이성을 밝히고 성격도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연애가 너무 쓸쓸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만날 땐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났지만 멀어진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난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난 너를 떠났을까? 왜 회피했을까? 왜 당장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잠수를 탔을까? 왜 화를 냈을까? 등등 당장에 욱하는 마음에, 화나는 마음에 여러분을 돌아섰던 그때 마음을 진정하고 대화로 잘 풀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그래도 삶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높게 평가를 했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던 동갑이던 나보다 더 연상 같은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가끔은 질투심을 보이기도 하고 의심을 보이기도 하고 허영심도 있고 사치를 부리는 등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자존심을 너무 내세웠던 거, 여러분을 연인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했던 거,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심하게 몰아붙였던 거, 속박했던 거, 여러분을 휘두르려고 했던 거,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느라 여러분을 외롭게 했던 거, 감정을 살필 줄 몰랐던 거, 상처 줬던 것들이 다 후회가 된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게 후회가 되는 이유는 그냥 다 통틀어서 헤어진 게 제일로 후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정이 들면서도 아직도 자존심이 반맥을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별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별만 안 했어도 맞춰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자존심은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가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연애는 어디서부턴가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고 둘 중 한 사람이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서로한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연기를 하게 됐고 그러다 언쟁이 생기고 그렇게 누군가는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이 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 연애는 결국에는 꼬였고 사실 많이 보고 싶고 다시 만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고 너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나 또한 상처였고 네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결국 그 가면을 벗은 네 모습에 나는 실망을 했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이대로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맞는 것 같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나같이 멋대로 구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줬던 거 다 안다. 나도 너를 많이 사랑했고 아꼈었다는 거는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말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 말을 전하러 오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가능성에서도 전부 다 변화가 없다고 보이고요. 이 카드에서도 이미 이 문제는 여러분의 손을 떠난 문제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문은 닫혔다고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바로잡기는 힘드니 여러분은 이 상황을 뒤로하고 더 나아가야 하고 그럴 수 있게 여러분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들리실지 몰라도 결국 또 다른 사람이랑 사랑을 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 사랑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대우받고 사랑받고 이쁨 받는 연애를 하실 수가 있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불편하시겠지만 이미 결말이 왔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제너럴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꼭 여러분의 결과랑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버 리딩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랑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끝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 5번 분들은 이 사람이랑 연애가 좀 트라우마로 남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은 상대와의 연애가 정말 많이 힘들고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지만, 이 천칭자리 카드처럼 그 사람한테 속이고 들어가더라도 내 자존심을 좀 굽히더라도 맞춰가면서 오래 만나려고 하셨던 걸로 읽혀져요. 그런데 이 문해모시네처럼 이 사람과의 연애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이 사람과의 연애로 인해서 앞으로의 연애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또다시 연애를 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원래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던 건지 지금은 많이 고독해 보이고요. 원래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깨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 또는 이성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자존감도 너무 낮고 확신이 생기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비관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그걸 다 혼자 책임지고 짊어지고 가려고 하시고요. 홀로 떠안으려는 마음이 많이 보여요. 삶이 고달프대요. 이 사람과의 연애가 짧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상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과의 연애에 감정을 이입하지 않았다고 해요. 감정 없는 연애를 하면서 그냥 본인은 책임감이나 정에 의해서 만남을 유지했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쩌면 상대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을 했다거나 폭력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서야 여러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외모도 괜찮고 자기 자신을 매력적으로 잘 꾸미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항상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다만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만날 당시에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그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셨나 봐요. 질투도 부리고 의심이 많기도 하고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도 솔직히 채워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한데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아쉽대요. 그냥 그때 좀 더 챙겨주고 더 표현해주고 더 잘해줄걸, 떨어져 있지 말걸, 더 같이 있어줄걸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솔직히 자존심 진짜 세고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고 욱하는 기질도 있어서 가끔은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난폭해지기도 하는 등 절대 순한 성격이 아닌데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도 많이 내려놨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을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여겼을 거고요. 이 사람은 솔직히 재결합은 하고 싶은데 지금 두 분이 좀 많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건지 상황이 안 되는 건지 재결합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결합을 하더라도 처음처럼 사랑할 자신은 없으시대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상태는 아니래요. 보고 싶고 그립고 고마웠고 미안했고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표현을 못한대요. 지금은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고 전혀 본인의 마음을 전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고 자존심이 허락도 안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집이 센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상대가 좀 더 고집을 셌던 걸로 보이고 쉽게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서로 의견 갈등이 있었다면 갈등을 풀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두 분은 서로가 편해질 만큼 편해지면서 권태감도 느꼈다고 보이고 서로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읽혀져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상대를 1순위에 두지 않고 저 멀리 순위를 밀어주는 바람에 한 사람은 많이 외로웠을 거고 항상 기다리는 연애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5번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나는 될 수만 있다면 너랑 친구로라도 남고 싶다.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너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러면서 정도 들었고 친구같이 가족같이 편안했던 그 연애가 좋았기도 했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너한테 막 다가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많이 멀어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내 기억 속에 너는 책임감도 있고 대장부스럽기도 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이 좋았고 앞으로도 항상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대요. 지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쉬운 게 많고 후회스러운 게 많은데요. 과거에 본인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여러분이랑 연애했던 것만큼 감정이입이 되지도 않는다고 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을 그래도 전해오려고는 할 거래요. 다만 본인의 진심을 전부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툭툭 던지는 투로 아무런 감정이 안 남은 것처럼 쿨한 척 하면서 해오는 연락이 있을 거라고 하고 빠르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부터 3개월 후라고 보이고 그 시기에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라고 합니다. 오래 걸린다고 나오는 만큼 여러분한테 이 감정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 카드에서도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서 재회가 어렵지 않다고 보이니까 너무 상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3자가 말리는 재회라면 이 관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더 여러분 곁에 남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면 다시 만나서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리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